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이상한 한국 음식인데요. 사실 제가 한국의 일반적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도 없는데 왜 이상한 음식에 대해 얘기해야 하냐면 큰 이유는 없고 일반적인 한국 음식은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예요. 여러분 또 한국의 이상한 음식들에 대한 여러 소문들 들어보셨죠? 벌레를 삶아 먹는다던가, 살아있는 문어를 먹는다던가, 또 개고기도 먹는다던가. 놀랍게도 다 사실이에요. 한국에선 실제로 벌레도 먹고, 살아있는 문어도 먹고, 심지어는 개고기도 먹어요. 정확히는 살아있는 문어는 아니고, 낙지라고 문어랑 비슷한 문어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것들 말고도 한국의 이상한 음식은 충분히 많으니까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번데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벌레 음식이에요. 이 번데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이냐면 누에나방이라는 곤충이 있는데 이 친구로 비단, 그러니까 실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1960년대에 정부가 실크 산업을 푸시해줘서 한국에 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 많아졌어요. 실크는 어떻게 생산하냐면 누에나방의 애벌레가 변태하려고 고치 안에 들어가는데 그 고치를 째로 뜨거운 물에 익혀요. 그리고 그 고치를 풀어내면 실이 되거든요. 이 실을 가공하면 실크가 되는 건데 실크를 얻기 위해 고치를 째로 익혀서 고치만 풀어내면 안에 있는 번데기는 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물을 어디다가 써야 하나 하다가 음식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사실 벌레 음식이라고 하면 엄청 옛날부터 먹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역사가 그리 길진 않은 음식이에요. 또 벌레라고 하면 위생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매우 깨끗한 음식이에요. 누에가 깨끗한 환경에서만 사는 것도 있고 질 좋은 실크를 얻기 위해 질 좋은 음식만 먹이고 고치를 째로 찌는 과정에서 고열로 익히기 때문에 세균도 다 사라져요. 단순히 번데기를 끓여서 먹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요리냐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런저런 재료가 들어가긴 해요. 아무래도 번데기만 먹으면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까 고춧가루, 후추, 간장, 양파, 대파 등등의 재료가 들어가요. 맛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냐면 살이 별로 없는 새우를 껍질 째려 먹는 느낌이에요. 겉은 바삭바삭한데 씹으면 안에 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번데기에서 나온 육수인지 간장으로 만든 국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비주얼 때문에 식욕이 별로 없어요. 한국 음식이니까 한국인들은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술안주로 좋아하시는데 젊은 세대들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두 번째 음식은 산낙지예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어의 친구로 만든 음식인데요. 이 산낙지의 진짜 괴상한 부분은 낙지를 산채로 토막내서 먹는데 이 토막난 다리 하나하나가 꿈틀꿈틀하면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되게 그로테스크한데 심지어 입안에 넣으면 다리의 빨판이 입속에 달라붙어요. 이 산낙지의 맛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면 그냥 낙지를 잘라서 위에 깨를 뿌리고 참기름에 찍어 먹는 맛이에요. 솔직히 낙지 자체는 특별한 맛이 안 나고 소스 같은 것도 따로 없으니까 엄청난 맛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고소한 맛이 나요. 이 산낙지에 육회도 같이 넣어 먹는 육회 낙지 탕탕이라는 음식도 있어요. 이 산낙지가 유명한 건 토막난 낙지 다리들이 움직이는 그로테스크함 때문이고 미디어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건 올드보이라는 한국 영화에 나와서인데요.
이 영화가 2004년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정말 잔인하거든요. 피도 많이 튀고 그런 영화인데 이 올드보이에서 산낙지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아는 산낙지 요리가 아니고 그냥 산낙지를 째로 씹어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피가 튀기는 잔인한 장면들보다도 이 장면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또 미국 드라마 더 보이즈에도 이 산낙지가 나와요. 이건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드라마 안에 슈퍼맨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히어로인데 사실은 사이코패스인 홈랜더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홈랜더라는 캐릭터가 동료 슈퍼 히어로인 더 딥에게 한국의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준다면서 강제로 산낙지를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딥은 바다 생물들과 대화가 가능한 능력이 있고 심지어 그 산낙지는 딥의 친구인 티모시라고 이름까지 가진 문어였어요. 산낙지라는데 티모시는 사실 낙지도 아닌 문어이고 올드보이의 그 장면처럼 토막 내지 않고 주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세 번째 음식은 보신탕인데요. 외국에서 특히 유명한 음식이죠. 보신탕은 개고기를 넣어 만든 탕 요리예요. 개고기는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이 자주 먹던 고기였는데 특히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나 북한과 전쟁을 할 때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 많이 먹던 고기였어요. 소는 농사를 할 때 필요했고 돼지도 귀해서 축제나 잔치가 있을 때만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개나 닭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특히 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개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육개장이라는 한국 음식을 아시나요? 이 육개장은 소고기로 만든 국요리인데 원래는 개고기를 넣어 만든 게장이라는 음식이었대요. 이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먹을 것도 많아져서 개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은 게 육개장이고 닭고기를 넣은 게 닭게장이에요. 이 보신탕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좋은 인식의 음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에서의 개는 더 이상 가축이 아니고 가족, 친구라는 인식이 생겼고 경제 상황이 옛날보다 훨씬 나아져서 개고기 말고도 다른 고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 개가 사육되는 환경이 너무 잔인하고 심지어는 남의 개를 훔쳐서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같이 젊은 세대 중에서 개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당장 저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신탕집들은 수가 점점 줄어서 찾기도 힘들고 개고기 대신 염소고기로 탕을 만드는 음식점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또 2026년부터 개고기 소비가 금지되어서 완전히 불법이 될 거라고 하네요. 번외로 개소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름처럼 진짜 소주, 술은 아니고 개고기를 넣어 만든 약이래요. 일종의 한약이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사서 먹는다는데 저는 이걸 사 먹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파는 곳도 본 적은 없어요. 또 다른 번외로 나비탕이란 것도 있는데 나비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고양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고기로 만든 탕이라는 건데 이것도 탕 요리는 아니고 방금 말한 개소주처럼 고양이 고기로 만든 약이래요. 사실 고양이 고기를 얻기 위한 고양이 농장이 있지도 않을 테니까 아마 길고양이를 잡아서 만들 텐데 위생적으로는 정말 좋지 않겠죠. 이 나비탕은 관절에 좋다는데 대체 이런 건 어디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무튼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보신탕과 나비탕 같은 것들은 이제는 찾기도 힘들 정도로 먹지 않게 된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도 물론 한국의 음식이긴 한데 아무래도 저 같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크게 유명하진 않아요. 이런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옛날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을 때 먹던 음식들이고 젊은 세대는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으니
이런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번엔 한국에선 젊은 세대도 문제없이 먹지만 외국에선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돼지 껍데기예요. 이건 이름 그대로 그냥 돼지 껍데기인데 보통 고깃집에서 구워 먹는 식이에요. 외국에선 돼지 껍데기를 그냥 구워 먹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저냥 좋아하는 편인데 가끔 털이 제대로 안 뽑힌 부분도 있고 돼지의 젖꼭지 부분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입맛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닭발이에요. 이것도 이름 그대로 닭의 발이에요. 이 닭의 발을 맵게 양념해서 먹는 요리인데 꽤 매콤하게 만들어서 술안주로 인기가 많아요. 이 닭발이 요리가 다 되었을 때는 비주얼적으로 괜찮은데 요리를 하는 중에는 물에 불었을 때 마치 사람 피부처럼 보여서 그때는 조금 징그럽더라고요. 뼈가 있는 닭발도 있고 뼈를 미리 제거해 순살 닭발도 있는데 저는 뼈가 없는 게 먹기 더 편해서 좋더라고요. 이 닭발은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에 좋다고 유명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욱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세 번째는 멍게라는 해산물인데요.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깥에 붉은 부분은 껍질이고 안에는 속살이라고 해야 하나? 속살도 아니고 흐물흐물한 것이 들어있는데 이 흐물흐물한 게 멍게의 본체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 멍게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식감 때문이라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 흐물흐물거려요. 제가 먹어봤을 때 마치 콧물을 먹는 것 같았어요. 맛은 짭짤하고 비린데다가 냄새까지 비리니까 익히지 않은 해산물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멍게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네 번째 음식도 해산물인데요. 바로 개불이에요. 개불,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아낸 사실인데요. 개불은 개 플러스 불알, 그러니까 개의 불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래요. 이름처럼 비주얼도 흉악한데요. 이 비주얼 때문에 먹을 시도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횟집에 가면 이 개불을 썰어서 회로 먹을 수 있는데요.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특별한 맛은 아니고 그냥 짠맛에 바다 냄새가 나는데 이 개불을 초장에 찍어 먹어서 거의 초장 맛으로 먹는 거죠. 맛보다도 식감이 재미있는데요. 식감이 꼬독꼬독해요. 꼬독꼬독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딱딱한데 물기를 머금고 있는 느낌이에요. 바삭바삭 플러스 말랑말랑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나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이상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시도해보고 싶은 이상한 한국 음식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의 이상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오늘 또 쭈나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